요즘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죠. 큰 프로젝트들이 거의 끝났어요. 연말이 되면서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거의 큰 프로젝트들이 거의 끝나서 이제 여유가 많이 좀 생긴 편입니다. 내년이 되면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틈틈이 좀 이런 식이라도 올리고자 지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또 뭐 궁금한 사항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자면, 옛날 남해 무인도 갔던 영상 제가 지웠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남들 의미 있는 영상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보는 분들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나 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뭐라 잘못된 그 탐험심, 모험심을 복돋아주는 그런 또 역효과도 있었던 영상입니다. 사실 그 조회수가 몇십만이었기 때문에, 60만인가? 하여튼 굉장히 그 높은 조회수를 가졌기 때문에 효자 영상이죠. 효자 영상이 하지만 막 그걸 통해서 막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로 어디를 어떻게 가느냐, 또 거기는 어느 장소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무인도에 가는 것 자체가 일단 위험하고요. 그 다음 해당 그 섬으로 가는 것도 사실 카약을 하는데, 거기가 배가 많이 자주 다니고, 그 다음 그 조류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섬과 이 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을 이장님도 그런 부분도 조심하고 그 타이밍에 맞는 시간대를 알려주셔서 그 시간대에 제가 카약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담지 못했던 것도 그 영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안전에 대한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자체 영상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막 나도 무인도 가고 싶다, 나도 그런 거에 도전해봐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모험심을 자극하는 영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제가 쭉 지켜보니까 여러분 안전에 좀 더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어떤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는 알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찍어야지 쉽게 표현해서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영상의 방향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런 무인도에 들어갔던 영상을 그 이후에도 찍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거기도 마찬가지 허락된, 거기 섬 주인과 허락된 그런 섬이었고, 그때 말 그대로 칼 한 자루만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는데, 이걸 또 보고 아무 섬에 들어가도 막 그렇게 해도 되는지, 또 위험사항들이 많죠. 섬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사항들이 많습니다. 뱀도 많고, 그 다음 악천후가 발생되면 여러분들이 탈출하기도 어려워요. 배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응급처치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도 또 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워버렸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두 번째 찍었던 그것이 첫 번째 거보다 훨씬 더 많이 흥미로운 요소가 더 많고, 아마 여러분들이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 위험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잘못 받아들여서 왜곡된 내용만 또 받아들여서 또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일단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며칠 동안 있을 상황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여행객들 중에 물대시를 잘못 알아서 이렇게 섬에 들어갔다가, 아니면 뭐 낚시하러 들어가셨다가 날씨 때문에 배가 뜨지 못하거나, 또 그 다음 뭐 어떤 경우는 하루 정도 그냥 물때가 바뀔 때까지, 물이 빠질 때까지, 또 기상이 좋아질 때까지 뭐 하루 정도, 뭐 길게는 이틀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난 아닌 조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포커스. 근데 막 섬에서의 생존, 아무것도 없이 생존,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잘못된 위험한 그런 의식을 심어줄까봐, 잘못된 도전 의식을 심어줄까봐 그걸 지워버렸어요. 다음에 그런 걸 찍는다 그러면 좀 제한적인 요소, 그 다음 사전에 어떤 통제 요소를 제가 준비하고 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실제 찍었을 때 통제 요소 없이 혼자 카메라만 가지고 실제 그 칼 한 자루
또는 그때 당시에 보셨던 그 지웠던 그 영상에는 네티즌들이 무인도에 간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 그 투표를 해서 5개가 골라진 그것만 이제 썼죠. 제가 갖고 가고 싶은 거랑 또 여분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 투표를 했던 걸 가지고 들어갔지만 개인적으로 다시 골라라면 그 5개의 물품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제가 좀 또 시간에 대해서 찍는다 그러면 좀 주의사항부터 먼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주의사항, 그 다음 안전사항 먼저 넣고 그 다음 그런 영상을 간단하게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엔 아니면 이런 장비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을 다시 담을 계획입니다. 시간이 났을 때 뭐 내년쯤 되겠죠. 그래서 기존 내용은 그런 안전사항이라든가 당시에 발생했던 위험사항들 같은 것들을 담지 않았고 내용이 안 넣다 보니까 요것은 조금 인기 높고 조회수는 폭발적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게 지운 거예요. 그거에서 물으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그 최근에 우한 그 자켓을 이제 올렸는데 그 오디색 하이포스와 비교하면서 색깔이 좀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린색이죠. 밀리터리 그린인데 회색 아닙니다. 회색 아니고 회색은 그보다 더 차별화된 색깔입니다. 카메라 때문에 자꾸 그 다음 조명 때문에 색감이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암녹색에 가깝다고 했나? 암녹색인데 약간 또 어두운 데서 보면 그 회색의 느낌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색은 아니고. 그래서 우한에 그 제가 영상에 찍었던 그 소프트쉘의 그 초록색, 뭐 그린, 또 밀리터리 그린 OD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요 색깔은 녹색 계열이 맞습니다. 녹색 계열이고 회색과 완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사이즈는 그 우한 제품 제가 2개나 여러분 소개시켜 드렸죠. 연속적으로. 하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거 이 탈착식이 아닌 탈착식이죠. 탈착식 소프트쉘, 이 검정색인데 요거는 M 사이즈가 한국으로 따지면 95 정도입니까? 핏이 아주 또 날렵하게 빠지는 그런 핏이 좋은 그런 사이즈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M을 시키면 한국에 100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95라 생각하고 또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몸에 딱 맞게 입으시는 분들은 95로 시킨 게 맞고, 두 번째 후드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100 사이즈, M이 100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M이지만 그 후드 일체형의 우한에서 나온 소프트쉘 같은 경우에는 몸에 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일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안에 뭐 껴입기도 좋고 활동성도 더 괜찮은 편이죠. 핏은 근데 조금 핏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 사이즈 여기 낮추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성비 제품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 연속적으로 이제 제가 소프트쉘 즐겨 입고 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입어보니까 가성비로 나쁘지 않아서 추천을 이제 연속 드렸더니 아마 이게 협찬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협찬 아닙니다. 저는 협찬을 잘 안 받아요. 왜냐면 제가 쓰고 싶은 것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협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싶은 제품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저한테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써도 제가 별 그 메리트를 못 느끼거나 아니면 제대로 활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안 받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라든가 관심을 가졌던 제품에 한해서 만약에 협찬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제가 쓰긴 하죠.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원하는 제품과 제가 원하는 제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협찬을 잘 안 받습니다. 저한테 몇 번 협찬 제안했다가 이렇게 거절된 분도 분명히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뭐죠? 협찬의 물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제공했는데 혹평을 좀 받은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냉정하게 좀 평가하려고 그래요. 물론 업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걸 사는 건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최대한 그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그 다음 제 경험을 녹여서 최대한 그 제품의 무조건 단점만 꼬집으려는 건 아니고 장점도 찾아내고 보완해야 될 점이나 단점에 대한 부분도
뭐 같이 소비자들한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리뷰를 만들다 보니까 때로는 제품이 그냥 사진상으로 아니면 표면적 스펙상으로 보여졌던 거와 실제 제가 딱 받았을 때 그 차이점이 느껴지거나 아 이거는 실제보다 실전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는 최대한 남들 업체를 배려해서 조심해서 얘기는 하지만 근데 업체 중심으로 얘기해 주진 않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업체분들께 또 상처받은 분 있으면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는데 저는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이 아무리 그분들이 저한테 협찬을 줬다고 하지만 제가 뭐 협찬 인생도 아니고 협찬을 뭐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협찬을 받을 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엔드 유저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저한테 협찬을 주저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실제 제가 제안 받았던 것 중에 거절한 것도 있고 조심스럽게. 그래서 협찬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협찬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협찬 제품이라 대부분 올렸죠. 대부분 올렸어요. 근데 협찬 받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제 돈으로 다 산 겁니다. 제 돈으로 다 산 거고 제가 필요해서 제가 궁금해서 산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영상 중에 또 최근에 올랐던 영상에 협찬 제품 아닙니다. 뭐 제 덕에 어떤 업체들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제 덕에 어떤 업체 제품은 덜 팔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랜덤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결국 소비자들이 판단할 부분이란 거죠. 왜냐면 소비자가 사게끔 만든 제품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제품의 남대로 어떤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효용성 뭐 그런 부분도 누군가는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업체 얘기만 다 믿을 수 없는 거고 또는 업체가 놓친 부분이 또 소비자 입장에서 또 발견한 그런 또 기능적으로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가감없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찬 안 받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제품 제가 쓰고 싶은 제품 중심으로만 합니다. 왜냐면 그런 거 받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는 팔이 안으로 굽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구부지다가 다시 저는 이제 펴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또 어떤 경우도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 안 좋다고 하거나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업체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 다 제 돈으로 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많이 그런 협찬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면 협찬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저 사람이 저거 돈 받고 저거 일부러 저렇게 좋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습니다. 저한테 돈 좀 주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 사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진짜 가감없이 제가 박살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에 제품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아내한테 욕 엄청 먹고 물건 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하여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란 것은 리뷰하는 목적이 업체들을 위해서 리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 그 회사의 장단점도 한번 되짚어보고 제품에 그 다음 소비자 입장에서 또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짚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결국 엔드 유저란 말이죠. 소비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리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물었던 게 뭐 기억이 안 나네. 최근 거 올라온 것만 보이기 때문에 또 뭐 물었던 게 뭐가 있었나. 또 뭐 있죠? 참 기억이 잘 안 나네. 지금은 그 교본 관련된 부분에 토의가 있어서 지금 거기에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지금 문득 이제 든 생각들을 그 올라왔던 그 영상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궁금하셨던 것들을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가 이거 지금 4만원짜리 우한 탈착형 소프트웨어 입고 다니죠. 제가 이런 공식적인 회의 갈 때도 아니면 강의 갈 때도 이 옷 자주 입습니다. 이 3만 제가 살 때 3만원대였는데 하여튼 이거 즐겨 입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와 너 싸구려 같다 아니면 강의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강의 갔을 때 그 강의 그 주관하셨던 분이 아 너무 강의 내용 거 잘 맞게 옷 입고 오셨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옷들 입어왔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칭찬받은 옷이에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성비가 사실 소비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아웃도어 기존 우리 한국의 아웃도어 제품들이 거품이 꽤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웃도어 시장이 침체되면서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야지 많은 소비자들이 더 많이 선택할 거예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가성비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많이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도 비싼 거 많습니다. 여러분 비싼 거 많아요. 뭐 바지가 3, 40만짜리도 많고 상의도 뭐 3, 40만짜리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가격이 높으니까 또 유명한 브랜드니까 그 정도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소비 입장에서 좀 더 저렴하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일반인들이 소화할 만한 레저 활동에서 착용하더라도 사용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성비 제품을 많이 찾아내고 싶어요. 설사 제가 비싼 걸 샀다고 해서 여러분들 비싼 거 이거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제품도 많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굳이 이 정도까지 가격 안 해도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요. 근데 또 가성비 제품을 찾다 보니까 국내 생산 환경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인건비라든가 재료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가성비 제품이라고 추천한 것들은 거의 뭐 중국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가성비 제품을 추천하다 보면 중국산 제품이 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중국산 제품에 비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경쟁할 만한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나만큼 또 퀄리티 차이도 있고 국내도 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활성화돼서 한국산인데 정말 중국산 가격 못지않게 아주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 또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길 저도 이제 많이 응원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요. 가격이 솔직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워낙 이쪽 시장이 한국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으로 유지를 안 하면 직원도 인건비 공장을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이제 성장하면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가격이 더 낮아지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이제 쏟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막 굉장히 비싼 옷을 이런 공식적인 어떤 자리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인 자리에 입고 가는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자주 입고 즐겨 입고 편하게 입는 것들 그런 것들을 즐겨 입으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명품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장비가 얼마짜리든지 장비가 뭐 가격이 얼마인지 그거 저 앉아서 하면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명품이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옷을 잘 소화할 수 있게끔 또 잘 활용하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명품이 되는 거예요. 비싼 옷 샀어. 근데 입지도 않고 잘 활용도 안 하고 그런 활동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옷 잘못 산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막 험하게 입어요. 또 본인이 그런 활동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옷 또는 그 원하는 활동에 맞춰줄 수 있는 기능의 옷을 입으면 그게 이제 딱 옷과 사람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명품이 되는 겁니다. 옷도 명품이 되는 거고 사람도 명품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옷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이니까. 또는 반대로 따지면 사람에 맞는 그 옷이 딱 매칭이 됐다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 사람 비싼 옷 입었네, 저 사람 싸구려 옷 입었네, 전혀 그런 평가 안 받고 딱 맞게 입었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선을 크게 의식 안 해도 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비싼 비싼 옷도 비싼 옷대로 가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 하지만 그 비싼 옷을 사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입고 안 입고 아낀다고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옷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옷을 모시고 산다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가성비 있는 옷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입어가면서 이제 본인에 맞는 스타일과 본인이 요구하는 기능의 옷을 이제 점점점 업그레이드가면서 딱 사입었을 때 그때 가치가 딱 사랑고 옷이 매칭되면서 이제 가치 발휘가 되는 거죠. 가성비 옷을 계속 입다 보면 여러분도 점점 더 여기에 업그레이드되는 옷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때 맞게끔 또 옷도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 막 비싸고 이런 옷들 추천은 제가 잘 안 하죠. 안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옷을 비싼 옷에 맞는 용도에 맞는 그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격이 낮고 여러분 활동에 맞게끔 좀 저렴한 가격 또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성비 떠나가지고 신뢰도가 높은 가격을 떠나서 신뢰도가 높은 장비를 무조건 써야 돼요. 안전장비라고 생각되는 거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장비들은 그 가성비 제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뢰도가 높고 그 다음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이제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경험이 좀 더 좀 쌓여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비싼 옷 입잖아요. 옷도 다 망치고 관리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옷을 다 망치고 두 번째 옷의 기능을 다 사용도 못하고 돈만 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 저도 또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솔직히 정말 비싼 옷 사잖아요. 좀 아껴 입게 돼. 조심해서 입게 돼.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옷을 모시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과감하게 굴러버린 겁니다. 그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한번 여러분 진흙탕이든 뭐든 그냥 확 굴러버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확 줄 거예요. 비싼 옷 사신 분은 비싼 옷의 가치를 제대로 느껴보니까 한번 제대로 써보세요. 그러면 한편 뿌듯하면 역시 비싼 옷이 다르구나 느끼면서 그 옷을 더 아끼게 되고, 반대로 비싼 옷인데 너무 주저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맞는 옷입니다. 그 옷은 여러분 몸에 안 맞는 옷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걸 팔아버리고 더 저렴하고 괜찮은 옷으로 여러 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그 2월 된 상품들 중에 방수 자켓 같은 것들을 많이 사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이건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 2-3년 정도 빡세게 쓰고 길게는 5년 이상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어텍스가 그런 부분에서 내구성이 좋아요. 뭐 다른 투습 뭐 그런 방수 기능에 원단들이 많지만 그 중에 써보면 확실히 고어텍스가 좀 내구성 부분에서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원단에 비해서는. 그래서 막 이렇게 2-3만원짜리 뭐 2월 된 거 5만원짜리 사고 막 입고 막 꾸겨 넣었다 빼고 막 입고 막 구르고 해도 별로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1년 뭐 3년에 2만원 3만원이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입는 건 아니죠. 근데 거의 반영구적으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일 그걸 입는 게 아니니까 매일 365일.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입을 수 있어요. 관리만 잘하면. 그런데 그거를 분명히 옷은 소모품으로 입는 건데 이거를 영구적으로 모으시면서 입는다 그러면 그분은 그 옷을 잘못 사신 거죠. 제대로 기능을 체감하면서 쓸 수 있는 옷을 사십시오. 그게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마다 10만원짜리 옷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10만원짜리가 아닌 100만원짜리도 그렇게 뭐 부담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개인마다 경제 상황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획일적으로 어떤 옷이 가는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옷을 사서 모시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옷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옷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런 것부터 입어보고 막 써보고 관리해보고 그런 노하우가 생기면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해서 가성비 제품을 제가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 궁금한 사항들 뭐 있었나? 잠시 후 유턴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틈틈이 지금은 제가 짬내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찬은 제가 별로 잘 안 받아주지만 협업에서 뭔가 개발하는 거, 아웃도어 관련해서 뭔가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개발 쪽 부분에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향이 있어요. 그런 업체라 그러면 같이 제 경험을 같이 녹여서 나름대로 한국에서 가성비보다 성능적으로 외국과 충분히 겨룰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저한테 제안을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 겨울이 됐는데 동계 레저, 동계 취미 활동하실 때 안전주의사항 꼭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사고 없이 내년에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일산화탄소 경보기 꼭 챙기세요. 꼭 챙기십시오. 제가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작년인가 방송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PD가 뭘 챙겨왔냐면, 이제 방송에 필요한 이제 재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물건을 사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싸구려를 사온 거지.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근데 그 싸구려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동그란 하얀색 중국산 경보기 있죠? 많이 팔렸을 겁니다. 그걸 갖고 왔는데, 여러분 그걸 작동시킨 상태에서 건전지 넣고 텐트에다가 진짜 큰 난로 있죠. 큰 난로를 피웠습니다. 근데 작동 안 해요.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가 해서 제가 갖고 온 하니웰 요거 있죠? 집어넣습니다. 작동 바로 합니다. 그 뭐냐면, 요런 제품은 절대 중국산이라든가 아니면 싼 제품을 사지 마시고, 이거 검색해 보시면 뉴스에 그 안전 그 테스트 통과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 중에 선택하십시오. 아니면 하니웰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런 것들은 절대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엄청 비싼 것도 아니죠. 왜냐면 꽤 오랜 기간을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싼 거 사지 마세요. 이건 제가 확실히 경험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계라는 것이 100% 신뢰하기 어렵지만, 하니웰도 뭐 100% 모든 경우에 작동한다고 장담하면 어렵겠지만 기계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확실히 그 신뢰도는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 협찬 받았다거나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제 돈으로 다 산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 앞 영상 중에 백담사 에디션 하고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그 내용 있죠? 거기에 그 어떤 제품도 협찬 받은 거 없습니다. 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렸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써보고 추천할 만하다는 겁니다. 제가 추천했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좋은 거 아니지만, 제가 써보니 이 제품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 그 다음 충분히 제가 쓴 거에 대한 장점을 같이 공유할 만한 그 정도 제품이 된다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제품 사진을 찍어서 캡처해서 같이 넣어줍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런 거 안 넣었을 때는 막 문의를 많이 받아서 어떤 제품이냐,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자꾸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넣어드린 거예요. 근데 뭐 그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오해 없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그 협찬 받는 거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협찬을 받게 되면 협찬 받았다 이렇게 제가 대문짝만하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협찬을 주신 분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무조건 좋은 얘기 안 해줍니다. 정말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겁니다. 업체분들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협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달갑지 않고요. 대신 협업이라든가 그런 제품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건 환영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조언할 수 있을 만큼 남들 경험도 많이 축적됐다고 생각하고, 또 다양한 제품을 써봤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업체들한테 반드시 이제 돈을 받을 거예요. 돈을 받을 겁니다. 공짜로 이제 안 해줘요. 공짜로 안 해줘요.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런 도움을 받을 땐 그런 그 전문가들한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게 상생하는 길입니다. 또 그래야만이 그런 아웃도어 관련된 부분, 아니면 이 분야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말 그대로 점차적으로 고퀄리티가 돼갈 수 있어요. 아니면 업체에 휘둘리거나 또 다른 업자가 돼서 오히려
소비자들 기만하거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좋은 정보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업체들이 만약 요구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세요. 충분히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라면 그 이상의 투자한 이상의 분명히 피드백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익이 분명히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런 문화가 돼야지 해외처럼 그런 문화가 돼야지 국내 이런 사업 육성뿐만 아니라 이런 분야들 전문 분야들에 대한 인력이 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자, 이제 거의 지금 K11에 거의 도착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짧게 생각난 대로 앉은 김에 리뷰 또는 앉은 김에 내용들을 전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